빠르게 변화되는 세태 속에 우리 사회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농약 살포기를 또 화염 방사기로 개조를 해서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불을 지른 충격적인 방화 사건이 있었죠. 이 범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층간소음이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어떤 좀 내용인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지난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21층 아파트에서 특히 4층에서 발생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깝습니다. 예. 예, 불이 난 곳이 고령자 등이 많은 임대 아파트동이거든요. 401호와 404호 중심으로 번졌는데 이곳에 살던 70, 80대 여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1층으로 추락해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고요. 이들 외에도 4명이 호흡곤란, 연기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화재 60대 이 화재 범인으로 인식되는 60대 남자 A씨의 방화 범행으로 파악됐는데 이 화재가 있기 한 10여 분 전 1.5km가량 떨어진 근처 빌라에서 방화를 시도했는데 사실 방화가 아니라 가연성 물질을 넣은 살포기를 화염 방사기처럼 사용한 것으로 치밀한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4층 복도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 범행을 저지른 60대 A씨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에서 시험 방화에서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오토바이 타고 아파트로 이동해서 4층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예.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기름통이 실린 오토바이가 발견됐습니다. 예. 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의 이유가 층간소음 문제였다고요? 예. 이게 작년 11월까지 이 사람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예. 당시 바로 위층에 401호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었답니다. 경찰까지 출동을 했었으니까요. 물론 처벌 불원 의사 밝히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랬대요. 그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치밀한 예행 연습을 한 후 본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제 이 A씨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택에서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자, 사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빚어지는 게 바로 이 층간소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외에도 이런저런 사례들이 또 굉장히 많았죠. 엄청 많습니다. 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시작한 갈등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마 우리 사회 문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 2013년도에 꽤 됐는데 면목동 층간 소음 살인 사건부터예요. 이때 이게 명절이었거든요. 설 명절 때 부모님 뵈러 온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북적거리니까 막 올라가서 비극을 만든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남시 층간 소음 갈등 사건이라든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의 흉기 상해 사건이라든지 사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그저 예민해서 일어난 문제다 이렇게 간주하던 층간소음 관련 사건이었는데 이게 강력범죄로 번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추세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에 11건에서 이 신고에서 알려진 거죠. 네. 2021년에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워낙 이제 충격적이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지난 22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이게 방화,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를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라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공동주거시설, 아파트 건축할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를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때는 벌칙을 강화해야 되고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을 해야 된다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할 때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되고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바닥 충격음 측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권자 준공검사 불허해야 된다. 그리고 준공검사 불허로 인해서 입주 예정자가 예정일에 입주를 할 수 없을 경우 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층간소음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 아파트나 건물을 좀 지을 때 층간소음이 나지 않도록 기술적인 어떤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단순히 법을 만들기보다는요. 예,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돈이 드니까, 예, 비용이 드니까 이게 아하.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시공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관리 시스템 도입할 수 있고요. 층간소음 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지을 때 튼튼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인데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층간소음 관리 시스템을 한다면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어디서 소음이 나는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 분쟁 조정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설치 비용은 건축비에 포함돼야 되고 이런 장치는 신축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바닥 성능 보강 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시공사가 사후 확인제 도입 등 책임을 강화해야죠. 이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 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사람 사는 거주지에 생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뭐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층간 소음 문제에 뭐 사회적, 제도적인 접근하는 이런 방식도 꽤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나 고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제도적 접근을 보자면 첫 번째 분쟁 조정 중재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분쟁 조정 절차가 신청 과정도 복잡하고 현장 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수개월 동안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분쟁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하고 현장 조사, 상담 업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서 신속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경찰 출동 당연히 의무화해야 되고요. 둘째로는 소음 기준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 사는 데인데 어떻게 소음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실제 야간 수면권 침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 주체 및 자치 조직의 역할이 확대돼야 돼요. 이게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자치기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명확해야 되고요. 마지막 넷째로 이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나 이웃 간 배려 문화 조성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저도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밑에 집이나 옆집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을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밤에 늦게 들어와서 세탁기를 돌리려다가 밤에는 안 됩니다.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세탁기 소리가 엄청 굉장히 크거든요. 큽니다. 울립니다. 울리니까. 아니
그리고 푹신한 슬리퍼 착용할 경우만 해도 3데시벨이 줄어든대요. 예. 악기 같은 거, 피아노 같은 경우, 아유 우리 애기 잘한다고 악기 밤늦게 치시면 안 됩니다.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방 패드도 깔아도 좋고 문 예. 여닫는 소리도 꽤나 시끄럽고 예. 이런 거 사실 이웃 세대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몸에 갖춰지는 거거든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소음이다. 예. 이거 동물 전문가가 상담해야죠. 아, 근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예. 사건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뭐 개인적인 겁니다만 아파트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피아노 치는 소리가 되게 전 정겹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그게 뭐 사람 사는 맛 아닐까도 싶어요. 예. 어찌됐든 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이제 소소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은 예. 일단 사람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예.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대로 하면은 싸움 나고 분쟁 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화가 나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발생해서 화가 난다고 하면 바로 쫓아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 그러면 이걸 이제 분쟁에 관련해서 해결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예. 인터넷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 1661-2642 1661-2642로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위난도 참을 수 없을 정도 넘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는 소유권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민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경범죄 처벌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웃끼리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좀 삭막해지잖아요. 정확하죠. 엘리베이터에서 예. 서로 아침마다 얼굴 보는 그런 그럼요. 사이일 인사하고 텐데요. 그러는데, 아유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사를 비롯해 법적 제도 장치, 뭐 분쟁 전문성 있는 분쟁 기구 운영,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일단 규제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미리미리 배려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